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저자 우리오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특수권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시고 기본기를 익혀왔던 것도 특수권리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기였죠. 자, 오늘부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배우도록 할 것인데 경매 투자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이런 거죠. 경매물건에는 경매가 진행되기 이전에 부동산으로서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은 낙찰자인 내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 근데 대항력이 없으면 나는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바로 대항력이 없다 이러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대항력이 있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경매 정보지를 봤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선순위 임차인인 것처럼 인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초보자분들은 뭐야 내가 낙찰받고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또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죠. 인수라고 정보지에 적혀 있었어도 단순히 전입신고가 앞섰다는 것. 주택 경우에는 단순히 전입신고가 앞서서 있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으로 그냥 인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임차인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우편물 받기 위해서도 전입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가짜 임차인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임차인을 배우는 거고 가장 임차인을 익히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경매뿐만 아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우리가 부동산의 매매로 사서 임대주죠. 임차인이랑 이제 분쟁거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도 좋은 지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식을 익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워밍업 정도 할게요.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줄여갖고 앞으로 저는 주임법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임법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낸 특별법이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뭐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포인트가 뭐예요? 주거 안정.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공부가 되는 게 있죠. 알 수 있는 게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니까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되겠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은 절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요. 임차인으로서. 그러면 아무리 인수하는 것처럼 보여봤자 내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주거용 건물에만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자,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자, 머릿속에 정리됐어요? 자, 여기서 주거용 건물의 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주거용 건물의 만이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이 뭘까요? 뭘 가지고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을 기준 삼을까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 공부상의 주거용 건물? 공부상이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공부상에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갖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절대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한목적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합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주거용 건물의 기준은 실제 용도로 본다고요. 진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용도인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용도인가? 주거용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주거용 건물의 포인트예요.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을 반복하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갑소유로 인정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을이 갑을 찾아가서 나 이 부동산에 임차하고 싶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줄게. 이렇게 했을 때 을은 임차인이죠. 맞나요? 갑은 임대인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 건물이 근생이에요. 근생. 근생은 뭐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상가다. 자, 상가 건물이에요. 이것은. 이 상가 건물에 이 사람이 임차하는 이유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여기다가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이렇게만 얘기해 볼게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여기다가 내가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플러스 전입신고를 했어요. 과거에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한 번씩 얘기했지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전입신고 날짜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이 등기권리상 근저당권이 여기 있어요. 전입신고한 날짜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보다 빨라요.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날짜보다 전입신고 날짜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대항력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는 전부 다 말소되고 나머지 선순위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낙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주니까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이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을까? 바로 이거 여기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상가 건물이잖아요. 슈퍼 운영하려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 썼겠죠. 상가로 운영되고 있겠죠. 우편 받으려고 전입신고한 날짜가 아무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라도 이 사람 대항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없다. 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칠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겸용주택의 경우는 어떨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겸용이라는 것은 상가와 주거공간, 상가와 주택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공간이기도 하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되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세요. 자, 갑소유로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을이 이 상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한 세탁소정도를 해보자고요. 근데 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갖고 한 80%의 부분을 세탁소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의 부분을 방 한 칸 두고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두고 보자고요. 자, 반대로 다르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두 번째, 갑소유로 인정되는 똑같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번에도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다르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80%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20%가 세탁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어느 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한번 느낌으로 맞춰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요? 오케이.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만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본단 말이에요. 주된 목적이 주된 용도를 뭘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그 기준은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50%를 초과하면 주된 용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주된 용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80%가 세탁소예요. 근데 이 20%는 방한칸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여기다가 전입신고한다. 근데 이게 말소 기준관리보다 빨라가지고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돼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거용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임차인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실제로 세탁소 한 칸, 이 구분 상가, 이 상가를 납찰받으려고 하는데 주거용으로 조그맣게 살고 있으면서 주된 용도가 아닌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표시되어 있으면은 아 이거 그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 보증금 인수해야 되냐? 하고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조사를 해보면은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남들이 입찰에 참여 안 해도 내가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남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뭐를 시사하고 있는 거죠? 낙찰가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난 그만큼 싸게 받아서 보증금 인수 안 하고 그만큼의 차액, 자본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그 7번 보세요. 갑소유로 실제 사례는 아니고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갑소유로 인정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을이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여기다가 뭐 하이마트나 뭐 전자랜드 같은 이런 이제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리고 층을 나눠서 여기는 3층, 여기는 2층, 여기는 1층이에요. 그리고 뭐 제품마다 분야별로 나눠놓고 전시를 해놓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모은 돈이랑 퇴직금 합쳐서 이 전자랜드와 같은 이런 전자제품 상가 운영하는 이 장사에 내 인생을 모두 베팅해버린 거예요. 내 경제적 모든 자본금을 전부 다 던져가지고 모험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경제력이 이제 없어진 거죠. 여기다 전부 다 베팅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1층의 일부에 똑같이 일부에 뭐 방 한 칸 정도 두고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입신고했겠죠. 자, 그리고 보았을 때 대항력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주된 용도가 뭐죠? 상가잖아요. 주된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실제 경매 물건을 봤을 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전입신고를 빠르게 해놓고 정부지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갔을 때 이게 경매 진행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집행관 현황조사를 나갔을 때 이 의리한 임차인이 보증금 제가 3억에 월세 600씩 내고 있습니다. 해버리고 전입신고는 빠르고 해버리면 막 3억 보증금이 인수해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고요. 주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의 임대차 보호법 우리가 나중에 배울 그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고 아 대항력이 없다 하면 들어가면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또 다른 가정을 해볼까요? 실제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모텔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여러 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여러 층이 있는데 이 모텔 전체의 을이라는 임차인은 상가를 운영하는 거죠. 지금 근생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린생활 시설이에요. 근데 모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방 한 칸에 내가 먹고 자고 하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방 한 칸 만들어 놓고 주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전입신고했다. 성순이 임차인처럼 보인다. 정부지상에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주된 용도가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상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낙찰받고 법원의 이 을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낙찰받고 이 을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것인데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온다?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면은 그럼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집행권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소송까지 안 가고도 끝낼 수가 있다고요.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아서 그걸 집행권으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분쟁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쟁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신청사건이에요. 누가 봐도 3+2는 5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판사님이 5가 맞아요 깡깡깡 해주는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사건이고 속도가 빨라요. 막 2주 만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와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거는 제대로 알고 있어서도 우리가 특수물권을 주임법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뭐 배웠어요 지금?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된다 그랬고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주택 용도가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주택이 아니면 주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만 지금 짧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잖아요. 맞나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은 다룰 것이고요. 워밍업 정도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3번 정도 나눠가지고 갈 것이고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깊게 다룰 거예요. 나름대로 경매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깊게 달아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고수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습득시켜 드릴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옥션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우리옥션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옥션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요. 우리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경매 초보자들이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도움되는 컨텐츠가 경매 웹툰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이 경매 웹툰은요. 그냥 뭐 단순한 뭐 홍보성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진짜 알짜 기술들 이 경매 웹툰 만화로 정말 재미있게 집어넣으려고 제가 온갖 힘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만드는 만화예요. 이걸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시고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상담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우리옥션 사무실에서 저와 직접 30분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기타 경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상담 서비스도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나홀로 2배 수익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현재 국내에서 저만이 하고 있는 서비스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경매 왕 초보자들이 경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깊이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직장이 있고 내야 될 업무가 있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이 왕 초보자들이 제가 직접 각자에게 맞게 월 3건씩 보고서 형태로 모든 가이드라인을 다 담아서 그 물건을 추천해주고요. 이 추천해준 물건은 내가 입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대로 그냥 쭉 해나가기만 하면은 아주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서 특수관리를 하면서
항상 특수 권리는 위험이 있어요. 주사위 게임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 까봐야 미안하지만 뭐 대법원 판례 하나 알고 있다고 뭐 그것처럼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떠한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을이 아니고 늘 갑의 위치로서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본전을 낼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은 거의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못해도 본전, 무조건 2배 수익. 2배 수익 이상도 가능해요. 3배까지도 가능해요. 그런 논리가 가지고 있는 제 기술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 중에 2배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 서비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또 우리 옥션에서 활용할 만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면은 공동투자죠. 이 공동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이 대표 또한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분들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다 모여서 각각의 지분별로 공정하게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대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하고 2배 수익의 과정을 갑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되죠. 수수료는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공동투자로 가게 되게 되면은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는 보통의 비용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부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을 제가 보장한다고요?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악의 변수가 와도 내가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 난 최소한 본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수수료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쳐 드리고 같이 투자를 한다는 그런 데서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테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투자 참여하시면요, 이 참여한 이 멤버들끼리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갖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드려요. 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기술들은. 그래서 나홀로 2배 수익을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공동투자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고, 경매 웹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상담 서비스로 저와 직접 만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는 다른 회사도 있는, 전국에 있는 경매 물건을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도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료 정보 사이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정보를 검색하고 볼 때 나름대로 양질의 컨텐츠, 무료의 전제하에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우리 옥션에 이런 컨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옥션 홈페이지 제 강의만큼, 제 웹툰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